여기 딱 주차해놨네요. 네. 요즘 일상에서 정말 많이 보이는 전동 킥보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만큼 궁금한 것도 있는데요. 분명히 어제까지 길가에 있었고 집 앞에 있었는데 다음날 아침 보면 왜 충전이 되어 있는가? 그리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곳에 놓여져 있는 전동 킥보드는 도대체 어떻게 찾아가는가? 그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 제작진이 직접 취재해 보았습니다. 이게 그냥 교체만 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재배치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교체 재배치 하는 것도 있고, 수거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거의 교체 위주로 보면 돼요. 네. 그러니까 배터리만 교체하는. 네, 그냥 그 자리에 킥보드가 있으면은 그냥 그 자리에서 교체만 작업 진행하는 거예요. 그건 되게 간단해요. 보통 저렇게 길가에 있으면은 네. 그냥 저 자리에서 배터리만 그냥 교체하는 거예요. 사무실에서 배터리를 충전하고 완전히 충전된 배터리는 트럭에 싣고 다니면서 배터리가 소비된 킥보드의 배터리와 교체하는 방식으로 충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호출을 누르면은 이렇게 소리가 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갈면은 그냥 끝나요. 그러니까 가는 거는 한 1분도 안 걸려요. 킥보드 배터리를 교체하는 방식은 정말 간단해서 몇 번 하다 보면 금방 쉽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뭐 가끔씩 이렇게 길가에 있는 것들은 다 찾기가 편해요. 근데 이제 아파트 단지 안에 있으면은 이게 GPS가 가끔씩 튕기는 경우가 있어서 다 직접 다 이렇게 여러 번 돌아다녀 봐야 되거든요. 이제 그게 조금 힘들고, 그냥 보통은 이렇게 반납 사진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고객들마다 틀리긴 하는데 반납 사진이 있으면은 좀 찾는 데 도움이 되는데, 어떤 거는 반납 사진이 없어요. 아파트 단지 내에서 반납 사진이 없다 그러면은 요거 토대로 가는데 약간 튕길 경우가 있어요, GPS가. 그러면 그게 조금 찾는 데 힘이 들 수가 있죠. 아예 숲에다가 막 숨겨놓고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없으셨나요? 그런 경우도 되게 많죠. 보통은 이제 거기 사는 그 주민들이 그 자기네 집 앞에 대는 거를 좀 싫어하는 경향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막 그거를 막 밑에 뭐 하천에다 던지는 사람들도 있고, 뭐 산에다가 던지는 경우도 있고, 그걸 다 이제 저희가 찾아야 되니까. 와. 그러면은 이제 그거 찾는 게 진짜 일이겠네요. 그러니까 호출이 되면은 찾는 거는 그렇게 힘든 건 아닌데, 이제 가지고 끄집어내는 게 힘든 거예요. 근데 저희가 만약에 일을 하다가 진짜 이거는 우리가 못 끝내 오겠다, 이런 거는 다 보고를 해서 주간에 또 가디언이라고 이제 또 수고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그 업무를 또 주간에 가셔갖고 하는 경우도 있고. 킥보드마다 GPS가 있어서 어플의 매니저 모드로 들어가면 본인이 담당하는 구역에 있는 모든 킥보드의 위치를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킥보드 근처로 가서 호출 버튼을 누르면 반짝반짝 빛을 내면서 큰 소리로 위치를 알려주기 때문에 위치를 아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하면서 제일 찾기 힘들었던 거는, 소리는 미세하게 들리는데 암만 차이가 없는데 그 다마스라는 그 차 안에서 킥보드를 그 안에다 숨겨놔 버린 거예요. 아, 진짜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 딴에는 그게 자기가 계속 화가 났던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다가 숨겨놨는데 전화를 했더니 이제 자기한테 사과를 해야지 뭐 이렇게 뭐 빼준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갖고, 뭐 저희 딴에 어차피 그걸 해야 되니까 뭐 사과 조치를 취하고서는 빼긴 했는데, 거기서만 거의 한 1시간 잡아먹었어요. 그러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막 이런 경우는 극소수긴 한데, 차 안에다 그거 킥보드를 실어버리면은 소리도 소리지만 들리지가 않아요. 그러네.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변수도 많았는데요. 요거는 기기가 0%라서 반응이 없어갖고, 요렇게 이제 자동차 배터리 방전되면 점퍼 띄우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지금 점퍼를 띄워서 배터리를 탈거하기 위해 하는 거예요. 이게 탈거하려면 이게 그래도 자동이다 보니까 전기가 있어야 돼서. 그쵸. 근데 방전이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점퍼를 해갖고서는 탈거하면 돼요.
이거는 그럼 아까 신호가 안 왔어있겠네요. 네, 그렇죠. 이건 0%. 0%니까. 그럼 이제 지나가다가 보시고 하시는 건가요? 네, 보통은 요렇게 LED가 꺼 있어요. 네. 그러면 거의 0%면은 거의 이런 게 0%일 확률이 높아서 그냥 지나가다가 대충 요걸로 보고 아 저거다 싶어서 와서 QR을 이제 확인하면은 이거인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리고 저쪽 보시면은 저렇게 다들 LED들이 들어와요. 이렇게 예. 녹색깔. 네. 저러면은 0%가 아닌 거예요. 아. 근데 이렇게 그냥 바로 꺼져 있다. 네. 이러면은 그냥 육안으로도 한 번에 확인이 되니까 네네. 아. 이렇게 딱 이제 장착을 하면은 불이 들어와요. 네. 예, 들어오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0%를 쉽게 구별하는 법이 있고. 와, 이런 건 2대면은 왔다 갔다 2번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오늘은 이게 좀 적게 있는데 많이 있을 때는 이게 열 몇 대 있어요. 그러면 요 길로 길이 여기 하나예요. 네. 여기 사람들이 보통 저기서부터 이렇게 타고 오는 거예요. 아, 저기에서부터 쭉 네. 타고 와가지고 여긴 계단이니까 그냥 놓고. 네, 그냥 올라가 버려요. 그러면 저희는 이게 어느 정도 쌓여 있으면은 네. 여기 이제 통행이 방해되니까 치워야 네. 돼요. 네. 그러면은 요거를 들어서 네. 계단으로 이제 날라서 가야 되는 경우. 와. 이런 경우는 조금 힘들죠. 이럴 때. 네. 이게 체력적으로도 여름 같은 때는 땀도 많이 나고. 그렇죠. 진짜 웬만한 사람들이 이거 한 3번만 왕복해도 네. 되게 힘들어요. 와, 여기에서. 여기 보면은 들어가는 길이 없어요. 여기서 네. 들어가는 길이 없어갖고 아까 계단으로 쭉 나와야 돼요. 다 막혀 있죠. 여기 중간에 세워놔도 이제, 없어요. 여기 네. 들어갈 길이 없어요. 유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여기 뺑 끝인데 네. 그렇게 되면은 너무 멀어요. 저기까지 네. 가는 데가. 위치를 알더라도 중간에 들어갈 수 없는 위치에 킥보드가 놓여져 있어서 직접 걸어서 이동하여 킥보드를 수거하거나. 이렇게 보면은 미세하게 좀 열린 문들이 있어요. 아, 그러네요. 여기 살짝 열려 있네요. 네. 요런 데를 찾아야 돼요. 아, 이런 것도 많이 해봐야 좀 경험적으로 알겠네요. 네, 그쵸. 그래서 이런 단지들은 네. 지금 보시면 입구들이 다다다다가 막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경비원한테 열어달라고 해도 안 열어주는 데가 좀 많이 있어갖고 저런 길들을 좀 알아놓으면 좀 찾기 편하죠. 네. 근데 다른 아파트들은 웬만하면은 저희가 킥보드 수거하러 왔습니다 이러면 다 열어줘요. 소리 납니다. 네. 어디지? 여기 딱 주차해놨네요. 네. 이게 지하 주차장이었으면은 네. 그냥 수거해서 재배치하는데 네. 지상이어서 이제 GPS는 안 튕기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는 그냥 교체 작업만 들어가는 거예요. 외부인이 들어가기 힘든 아파트 단지나 지하 주차장이 큰 변수였습니다. 이게 하루에 해야 되는 킥보드 양이 있는 건가요? 하루에 양이 이제 보통 사람들마다 그 수량이 다 틀려요. 그러니까 누구는 조금 많이 할 수 있는 분들이 있고 누구는 이제 많이 못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이제 배정을 하다 보니까 사람마다 배정표는 다 틀려요. 그래서 양은 어떤 분들은 하루에 한 뭐 150개 정도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처음에 이제 오시면은 거의 한 50개 미만으로 해서 본인이 적응하면서 점점 늘려 나가는 거예요. 킥보드의 위치를 알아내는 것만 익숙해지면 일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말씀하셨고, 일의 숙련도에 따라서 담당하는 킥보드의 개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초보자분들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절로 되는 건 없습니다. 누군가의 노고가 누군가의 편의가 됩니다. 킥보드를 창고에 넣어두거나 GPS가 고장나지 않는 한 불빛과 소리를 통해서 충분히 킥보드의 위치는 찾을 수 있으며 0%에서 30%가 남은 배터리의 킥보드들은 직원분이 직접 다니면서 배터리를 교체한다는 정보를 알려드리면서 지금까지 따따블이었습니다.